네, 미쳤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다가 이제야 미쳤어요. 제사상이 넘어가는 순간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 미쳤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지만 정수는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8배 이 집 식모로 들어와 40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머슴처럼 살았던 40년. 매달 50만 원씩 시댁에 드렸지만 그깟 돈이라 무시당했고 내 딸 생일은 기억조차 못하면서 둘째네 손녀 일본 여행 간다고 하니 100만 원을 쥐어주던 시어머니. 하지만 정순이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 집이 자신의 명의였고 자신이 투자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 그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큰며느리.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시아버님 진지상은 벌써 준비했어야지. 2025년 이른 아침, 서울 노원구의 낡은 5층 빌라입니다. 48세 정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밖에서 들려왔죠. 영자는 올해 69살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막 끓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순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21살에 이 집으로 시집온 지 27년이 지났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혼 전부터 이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으니 40년이었죠. 정수는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5년, 그때 정수는 18살이었어요.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던 정수는 서울에 사는 오빠네 식당에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태수는 대학을 다니는 서울 도련님이었고 정수는 고졸도 아닌 중졸이었죠. 정수나,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로워. 그래도 넌 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태수의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정순을 며느리가 아닌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거든요.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정순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조촐하게 하자고 했고 정순의 친정 식구들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죠. 큰 며느리, 밥상은 아직이야? 시아버님이 기다리신다고. 정수는 후다닥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김종배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종배도 올해 69살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밥상을 받아 먹으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죠. 정수는 밥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간을 제대로 안 봤어?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 올릴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시간 없어. 시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정수는 부엌으로 돌아와 김장김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늘 안에 배추 30포기를 다 절여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진이가 왔어요. 작은 며느리 윤유진이었습니다. 올해 45세인 유진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막 미용실에서 나온 듯한 완벽한 헤어스타일로 들어섰어요. 유진의 손에는 백화점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유진이,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꿀 떨어지듯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아까 정순에게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어머니 건강식품 사왔어요. 요새 면역력 관리하셔야 한다고 해서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맨날 이렇게 돈 쓰게 해서 어떡해. 뭐려 어머니. 당연한 일하는 건데요. 정수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유진이 가져온 30만 원짜리 홍삼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난주 장에서 사온 5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에는 돈만 낭비한다며 핀잔을 줬던 그 입으로 말이죠. 유진아, 앉아. 아침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에요. 큰 며느리, 유진이 아침상 차려드려. 정수는 대답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40년간 훈련된 몸이었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고 국을 데웠어요. 유진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김장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유진의 말에는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정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매년 하는 일이라. 언니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는 김장도 다 사먹는데. 시어머니가 유진의 편을 들었어요. 유진이는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데. 큰 며느리 너는 시간 많으니까 이런 것들 내가 다 해야지.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요? 정수는 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퇴근하면 시댁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시간이 많다는 건지.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는데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깟 마트 계산대 알바가 직장이야? 유진이처럼 제대로 된 일을 해야 직장이지. 그깟 알바라니.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댁 생활비를 보태려고 5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태수 월급으로는 시댁에 보낼 돈이 빠듯했거든요. 허리 아픈 것 참으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시간이 그깟이라니. 정수는 유진의 아침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떠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 이 국 좀 짜지 않아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너무 짜요. 언니, 요즘 건강 생각해서 음식간을 좀 싱겁게 하셔야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아버지는 싱겁다고 했고 지금 유진은 짜다고 하네요. 대체 어쩌란 말인지. 큰 며느리, 다음부턴간 좀 신경 써서 해. 네, 어머님.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김장 배추를 뒤집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며느리니까. 정수는 항상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유진의 다정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유진아, 수빈이는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요즘 학교 생활 재미있대요. 우리 손녀 참 예쁘지. 나중에 크면 얼마나 이쁠까. 정순에게는 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23인 민지는 대학교 2학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지 이야기는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의 딸 수빈이만 손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배추를 절이면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민지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죠. 아들을 낳았어야지. 딸은 뭐하러 낳아? 반면 유진이 수빈이를 낳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정말 예쁘네. 유진아, 수고했어. 같은 손녀인데도 대우가 달랐어요. 정수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영원히 2등 며느리일 거라는 걸.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어머님, 저 마트 출근해야 해서요. 벌써? 김장은 다 했어? 아니요. 퇴근하고 와서 마저 할게요. 에이, 그럼 언제 다 해?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니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정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힘내세요. 언니가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가잖아요. 겉으로는 위로 같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정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언니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정수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삶은 계속될 겁니다. 정수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번 주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아버님 칠순 잔치 호텔에서 크게 하려고요.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서 작은 아들 김태식과 유진 부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태식은 올해 49세였어요. 시부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호텔? 진짜로? 시어머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으로 말이죠. 네. 강남에 있는 호텔 예약했습니다. 하객 200명 정도 부를 생각이에요. 아버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국 한 숟갈을 뜯어 말고 굳어버렸어요. 옆에 앉은 큰아들 태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갑자기 호텔은 비용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비용은 우리가 다 낼게요, 형님. 형님은 그냥 참석만 하세요. 유진의 제안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너희는 돈도 없잖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정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감격한 표정으로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 유진아. 우리 며느리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당연한 일하는 건데요, 뭐려. 어머니.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 칠순 때는 어땠나요? 정순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장만했었죠. 동네 경로당을 빌려서 소박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었나요? 요즘 세상에 칠순 잔치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조촐하게 하는 게 좋아. 똑같은 입으로 이제는 호텔 잔치에 감격하고 있었어요. 정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아버님 환갑 때 못 드린 금반지도 새로 맞춰드리려고요. 어머, 유진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정순의 머릿속에 27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시아버지 환갑 때였어요. 정수는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금반지를 샀었습니다. 당시 21살, 이제 막 시집온 새댁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었어요. 겨우 돈 한 푼으로 이런 싸구려를 사와? 차라리 현금이 나았겠네. 그날 정수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21살 새댁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기억이 27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순이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정순아. 네, 어머님. 이번 잔치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친척들 초대장 돌리고 답례품 준비하고 유진이는 바쁘니까 내가 하는 게 좋겠어. 정수는 거품 묻은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저도 직장 다니는데요. 에이, 그깟 마트 계산대 알바가 뭐가 바쁘다고. 잠깐만 쉬면 되잖아. 그깟 알바라고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리 아픈 것 참으며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그 시간이 그깟이라니요. 그리고 잔치 당일날 조리 도우미 몇 명 오는데 내가 총괄 좀 해줘. 유진이는 손님 응대해야 하니까. 네, 어머님.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40년간 훈련된 몸이 저절로 대답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됩니다. 며느리니까. 그날 밤 정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는 남편 태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죠.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작은 금이 보였어요. 저 금처럼 정순의 마음속에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대학생 딸 민지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등록금 입금 좀 부탁드려요. 아르바이트비로는 부족해서.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78만 원. 등록금은 230만 원. 이번 달 시댁에 드린 생활비가 50만 원. 작은 아들 태식네 아들 학원비를 지원한 게 30만 원이었어요. 또 빚을 내야 하나.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댁에는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유진은 100만 원씩 드린다고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 50만 원은 피땀 흘려번 돈이었어요. 유진에게 100만 원은 여유 있게 드리는 돈이었고요. 정수는 민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민지야. 엄마가 마련할게. 걱정 마. 하지만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순도 몰랐어요. 또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빌려야 할까요? 새벽 2시, 정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수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얼굴이었죠.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시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유진은 시어머니 바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수는 구석에 작게 얼굴만 내밀고 있었죠. 사진 속 정순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원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냉장고 문에는 민지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쓰여진 글씨. 정수는 그 그림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종이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순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죠. 정수는 항상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왔어요. 민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하지만 그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 정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깊었습니다. 아직 새벽은 오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자신의 인생이 보였어요. 58년의 인생. 그중 40년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18부터 지금까지 40년. 정순의 인생 대부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정수는 무엇을 얻었나요? 인정? 사랑? 존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일만 했을 뿐이죠.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새벽 4시
정수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4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수는 뒤돌아봤어요. 어둠 속의 집, 민지가 자고 있는 방.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정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인내의 벽에 말이죠. 그 균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마트 퇴근 후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초대장 봉투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오후 6시 정순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늦었네. 빨리 시작해야지. 모레까지 다 발송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유진이 앉아 과일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200장의 초대장이 쌓여 있었죠. 유진아, 너는 안 도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내일 호텔이랑 최종 미팅 있어서요. 오늘은 좀 쉬어야 해요. 유진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정순이 내가 해. 어차피 내가 할 일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묵묵히 테이블 앞에 앉아 초대장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40년간 이 집에서 훈련된 손놀림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순의 손가락 끝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손톱 밑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레까지 200장을 다 발송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정순 언니가 만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밑반찬 좀 해놨다는데.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유진이 반찬통을 하나 꺼내더니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 냄새 좀 나는데? 정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 어제 만든 건데 상할 리가. 아니, 냄새 나요. 어머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배탈 나요. 유진은 정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순이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이었어요. 신선한 멸치를 골라서 간장과 설탕 비율을 맞춰가며 정성껏 볶은 반찬이었죠. 유진이 말이 많네. 정순아, 앞으로는 음식 만들 때 좀 신경 써. 요즘 식중독 조심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은 절대 상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요리를 40년 했습니다.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초대장을 접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참았어요. 초대장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유진의 딸 수빈이 들어왔어요. 19살 대학교 1학년인 수빈은 명품 옷을 입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수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 우리 손녀.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수빈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이렇게 반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요? 정순의 딸 민지가 왔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반긴 적이 없었죠. 할머니, 저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주세요. 수빈이 할머니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줄게. 얼마 필요해? 100만 원만요. 100만 원? 그래, 알았어. 내일 할머니가 줄게. 정수는 초대장 접던 손을 멈췄어요. 100만 원? 그렇게 쉽게? 정순의 딸 민지는 230만 원 등록금도 스스로 알바해서 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민지가 시댁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었나요? 요즘 대학생들은 다 알바하더라. 돈 벌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지. 똑같은 입으로 지금은 수빈에게 100만 원을 쉽게 준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민지는 요즘 뭐해요? 유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그 질문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알바하면서 학교 다녀요. 정순이 작게 대답했어요. 어머, 아직도 알바해요? 불쌍하게. 우리 수빈이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제가 다 지원해 주거든요. 유진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너는 참 자식 복이 있어. 딸이 공부도 잘하고. 시어머니가 유진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도 똑똑했어요. 성적도 우수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요? 큰아들 부부가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정순이 마트 알바를 해서라도 시댁에 50만 원씩 보내야 했으니까요. 큰 며느리, 왜 멍하니 있어? 초대장 작업 안 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수는 화들짝 놀랐어요. 네. 정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초대장을 접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유진, 수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혼자만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수빈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시켜줄까?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 치킨 시켜주마. 유진아, 너도 먹을 거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순에게는 저녁을 먹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순은 퇴근 후 밥도 먹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왔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8시, 9시, 10시. 수빈은 진작에 집에 갔고 유진도 일어나 나갔습니다. 시부모님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순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200장의 초대장 작업이 끝났어요. 정수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치킨을 먹고 남긴 접시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정수는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하루 종일 서서 마트 일을 하고 또 서너 시간 동안 앉아서 초대장을 접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손을 펴봤어요. 종이에 베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손가락 곳곳에서 피가 살짝 배어 나왔죠. 정수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40년간 뭘 했나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봤어요. 밤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하지만 정순에게 집은 무엇이었나요? 쉴 수 있는 곳? 아니었어요.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면 반항심? 정수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쌓아 올린 인내의 벽에 말이죠. 그 균열은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죠. 엄마 왔어요? 응, 민지야. 아직 안 자? 네,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정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알바하느라 지쳤을 텐데도 열심히 공부하는 딸.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너는 엄마 닮지 마. 응?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민지가 고개를 돌려 정순을 봤어요. 정순의 얼굴을 보더니 민지가 일어나 정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엄마 말 잘 들어. 정순은 딸을 꼭 안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순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200명의 하객이 모였고 화려한 잔치가 펼쳐졌어요. 시아버지는 새 한복을 입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로비부터 연회장까지 꽃장식이 가득했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 김 사장님, 오늘 주인공 되셨네요. 하하, 별 말씀을요. 다 작은 아들 내외가 해준 겁니다. 시아버지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수는 행사장 뒤편 주방 공간에서 조리 도우미들과 음식 서빙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죠. 평범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정순의 모습은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반면 유진은 명품 한복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리고 금박이 들어간 화려한 한복이었죠. 정순 씨, 이번 테이블 음식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김치가 떨어졌어요. 물 좀요. 정수는 쉴 새 없이 뛰어다녔어요. 잔치 시작 3시간째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새 구두를 신었는데 발 뒤꿈치가 까져서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뒤쪽으로 왔어요. 정순아. 네, 어머님. 정수는 음식을 나르다 말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친척 이모님들 오셨는데 인사 안 해? 어머님, 지금 음식 서빙하느라. 야야, 서빙이야 도우미들이 하는 거고 너는 며느리잖아. 빨리 나와서 인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수는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갔습니다. 친척 이모들이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머, 정순이 왔네? 오랜만이다. 이모님들, 안녕하세요. 정순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애들은? 네, 잘 지냅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유진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들고 있어야 할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님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유진이, 오늘 한복 너무 예쁘다. 하, 감사해요. 이모님들, 음식 더 드세요. 제가 특별히 호텔 셰프랑 메뉴 상의해서 준비한 거예요. 친척 이모들의 시선이 모두 유진에게 쏠렸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너 진짜 효부다. 이렇게 호텔에서 칠순 잔치해주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려야죠. 정순이 너도 본받아야 해. 유진이처럼. 한 이모가 정순을 보며 말했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이모가 정순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순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입었어? 조리복도 아니고. 정순은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유진과는 대조적이었죠. 아, 제가 오늘 음식 서빙을 도와서. 음식 서빙? 그건 도우미들이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왜 그런 일을? 이모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님, 정순 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그래요.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였죠. 정수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이모님들, 제가 음식 확인하고 와야 해서 실례하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뒤쪽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수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보였어요. 지친 얼굴, 초췌한 모습,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뭐지?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척 이모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어요. 야, 그러게. 정순이는 진짜 불쌍해. 시집 와서 개고생만 하는데. 이모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유진이랑 비교하면 진짜 천지 차이야. 시어머니가 유진이는 완전 공주대하듯 하고 정순이는 머슴 부리듯 하더라. 근데 정순이도 좀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나 같으면 진작에.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어? 2 이모가 화장실을 나갔어요. 정수는 칸막이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바보 같다는 거. 정수는 흐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딸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장학금 받았어. 전액 장학금.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어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열심히 했어. 엄마 사랑해. 정수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지, 우리 딸.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민지가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순을 불렀어요. 정순아, 오늘 수고했어. 그런데 말이야. 네, 어머님. 다음 달에 유진이네 수빈이 생일 파티 하기로 했거든. 레스토랑에서 할 건데 너도 와야지?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빈이 생일이요? 응. 유진이가 크게 하고 싶대. 그때도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정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도와달라고요? 또요? 어머님, 제 민지 생일은 언제예요? 정순이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민지? 그게 몇 월이더라? 시어머니는 손녀 민지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민지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죠. 10월 15일입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줘. 할머니는 바빠서. 손녀 수빈이 생일 파티는 레스토랑에서 크게 하면서 손녀 민지 생일은 바빠서 못 챙긴다고요.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내의 벽에 큰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은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벽 전체를 가로지르는 금이었죠. 정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이고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정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람들의 삶,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정순도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4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정순의 내면에서 40년간 쌓아 올린 인내의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딸 민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마트에 휴가를 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죠. 23 생일. 대학생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지만 정수는 정성을 다했어요. 엄마, 나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올게요. 그래, 민지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민지가 학교에 간 후 정수는 부엌에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순아, 빨리 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급히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죠.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입원이 필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2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옆에는 유진도 와 있었어요. 큰 며느리, 내가 간병해야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이 있어서. 직장? 그깟 알바 그만두면 되잖아. 시아버지가 더 중요해? 알바가 더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회사 다녀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정순 언니가 해주시는 게. 나도 이래요. 정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유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쳐다봤어요. 정순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죠. 나도 돈 벌어야 한다고요. 딸 등록금, 생활비, 시댁에 드리는 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사정이 있어요. 시댁에 드리는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 유진이는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정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순이 드리는 50만 원은 100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형편으로는 그것조차 빠듯했죠. 유진에게는 100만 원이 여유 있게 드리는 돈이었고 정순에게는 50만 원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럼 간병인 비용을 드릴게요. 정순 언니 대신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시죠. 유진의 제안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정순이가 해봤자 제대로 못할 텐데. 그 말에 정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해봤자 제대로 못할 거라니. 40년간 시부모님을 모신 정순에게 한 말이었죠. 정순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역국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갈비찜도 차갑게 식었죠. 엄마, 괜찮아요. 생일은 다음에 해도 돼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어쩔 수 없죠.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픈 사람이 작은 아들 태식이었다면 시어머니는 절대 정순에게 간병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유진이 알아서 하도록 했을 거예요. 정수는 딸을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민지도 엄마를 꼭 안았죠. 그날 밤 남편 태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간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진이가 간병인 고용한대. 다행이네. 근데 왜 울상이야? 정수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27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야?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갑자기 왜? 27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나한테 어머님이 한 일들 생각해봐. 나를 사람 취급한 적이 있어? 태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좀 그러셔. 너도 이해해야지. 이해? 27년을 이해하면서 살았어. 근데 언제까지 이해해야 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순아, 목소리 좀 낮춰. 민지 자는데. 민지, 우리 딸 생일인 줄 알아? 오늘이 민지 생일이야.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 깜빡했어. 당신은 깜빡했고 어머니는 애초에 모르시고. 근데 수빈이 생일은 레스토랑에서 파티한다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유진이가 하는 거고. 그래, 유진이가 하는 거지. 돈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딸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야. 여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당신만 힘들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순아, 내일 병원에 아버지 속옷이랑 수건 좀 가져다 줘. 그리고 죽 끓여서 갖고 와. 정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정수는 이불 속에서 웅크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그날 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내의 그릇이 금이 가고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던 것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후회. 정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사나? 40년을 참았는데 뭐가 달라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새벽 5시 정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끓인 미역국이 냉장고에 있었어요. 민지 생일 미역국. 정수는 그 국을 데웠습니다. 혼자 앉아 한 그릇 먹었어요. 눈물이 국그릇에 떨어졌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시아버지 죽을 끓여야 했어요. 병원에 가져다 줘야 했죠. 정수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40년간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정수는 쌀을 쥔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거친 손, 상처투성이 손. 이 손으로 40년간 뭘 했나요?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웠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쌀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왜 그래요? 민지가 달려와 정순을 안았어요. 정수는 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수는 시댁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겨울옷을 꺼내달라고 했거든요. 먼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였죠. 정수는 그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수는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1998년 1998년 IMF 때였습니다. 정수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시댁이 큰 위기에 처했었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 위기에 놓였고 빚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들여다보니 정순의 이름이 보였어요. 연대보증인 김정순?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998년 당시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그냥 서류라고 했었지. 정수는 중얼거렸어요. 당시 26살, 아무것도 몰랐던 정수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서류였어요. 2001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빌라를 산 기록이었습니다. 구매자 김정순? 정순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1년 IMF를 겨우 넘긴 시댁은 새 집을 구입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였거든요. 그래서 정순 명의로 집을 샀던 거예요. 정순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었죠. 형식상 내 명의로 하는 거야. 나중에 바꿀 거니까 걱정 마. 정수는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아직도 이 집은 정순 명의였습니다. 정수는 더 깊이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3년 정순이 친정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 3천만 원. 그 돈이 시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기록이 있었어요. 2007년 정순이 몰래 모은 적금 1,500만 원. 그 돈이 시동생 태식의 사업 자금으로 간 기록. 2010년 정순 명의로 대출받은 5천만 원. 아직까지 갚지 않은 그 대출. 내가 이 집안을 살린 거였어?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시간을, 노동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총 9,200만 원. 정순이 이 집안에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사도 인정도 받지 못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뭐해? 거기서 왜 그래? 정순은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옛날 서류잖아. 왜 그런 거를? 이 집이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드린 돈이 총 8천만 원이 넘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 우리 집안일이잖아. 며느리로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유진이는 한 달에 100만 원 드린다고 칭찬받아요. 근데 저는 27년 동안 8천만 원을 드렸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며느리요? 저를 며느리로 대우하신 적이나 있어요? 정수는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어요. 40년 동안 저는 어머님의 머슴이었어요. 아니, 머슴만도 못했어요. 머슴은 적어도 품삯을 받잖아요. 정순아, 너 지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유진이는 공주 대접받고 저는 하녀 취급받는지. 돈이에요. 유진이는 돈을 벌어오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장 그 서류 내려놔.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왜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제가 보면 안 돼요? 정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남편 태수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태수는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내 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을 받고 내 돈을 가져가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아, 진정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가족? 정순은 비웃었어요. 나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야. 그냥 쓰다 버릴 휴지야. 정순아. 정수는 더 이상 남편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 친구 미선이었습니다. 정순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그냥.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수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미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미쳤어? 왜 그렇게 살아? 당장 변호사 찾아가. 변호사? 그 집이 내 명의잖아.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도 다 기록이 있잖아. 정순아, 너는 권리가 있어. 권리.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권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정순아, 제발 정신 차려. 내 인생이야. 내 딸도 있잖아. 민지를 생각해서라도.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 권리. 정수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48년을 살았지만 처음 듣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가정법률 상담이라고 쳤어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한 곳을 선택해서 상담 예약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수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그날 밤 정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인내의 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용기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정수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할아버지 기제사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4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투자 기록, 대출 서류,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들 태수, 작은아들 태식과 유진 부부, 그리고 정순.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자, 절 올리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정순도 절을 했죠. 하지만 이번 절은 달랐어요. 마지막 절이었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진에게 음식을 떠주며 말했어요. 유진아, 많이 먹어. 고생 많았어.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오늘도 정순 언니가 다 준비하셨는데. 유진의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나는 손 하나 안 대고 언니만 고생했다는 비꼬는 투였죠. 시어머니는 정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응? 왜? 할 말이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 빨리 해. 음식 식잖아.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한 서류들이었죠. 이게 뭐야?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27년간 이 집안에 보낸 돈과 노동의 기록이에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정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태수가 다급히 물었어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이 집안에 총 9,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정순이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의 머슴으로 살았어요. 하녀로, 종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어요. 정순아,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정신 차린 게 지금이에요, 어머님. 4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정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겠어요. 제 명의니까 제가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투자한 9,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겠어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투자한 돈과 40년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변호사랑 계산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40년간 하루 8시간씩 일한 대가가 약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미친...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바로 그때
태수가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제발. 가족이잖아. 정순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족? 나를 가족으로 대우한 적이나 있어요? 어머님, 제 딸 민지 생일이 언제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5일이에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축하해 주신 적 없죠. 근데 수빈이 생일은 레스토랑에서 파티하셨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은 제사상을 가리켰어요. 이 음식들 제가 새벽 4시부터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정순아,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내가 감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제사상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힘껏 밀었습니다. 쿵! 제사상이 넘어갔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정순아,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수는 넘어진 제사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네, 미쳤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다가 이제야 미쳤어요. 이 인연이 조상 제사상을 엎어 벌 받으련. 벌은 제가 이미 40년 동안 받았어요. 이제 그만 받겠어요. 정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정순아, 정순아. 태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진정해. 정수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 2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정순아, 우리 민지 생각해서, 민지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딸한테 이런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집 나가면 끝이야. 다신 발도 들여놓지 마.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네, 다신 안 올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만에 정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가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자유로워졌어. 이제 엄마가 엄마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울지 마, 민지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정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을 등지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40년의 어둠을 지나 이제 비로소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정수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빌라 매매를 진행했고 시댁과는 법적 합의를 했습니다. 정순이 투자한 돈 9,200만 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시댁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정순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죠. 남편 태수와는 별거 중이었어요. 이혼 서류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엄마, 커피 탔어. 딸 민지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민지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며 이제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한 일 너무 잘한 거야. 나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민지야. 정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미선이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저녁에 우리 동창회 오는 거 잊지 않았지? 응, 갈게. 너 요즘 진짜 달라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회에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정순을 반겼습니다. 정순아, 너 완전 젊어졌다. 무슨 일 있어? 응,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 와, 대단한데?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정수는 웃었습니다.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야. 그때 한쪽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유진도 정순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먼저 눈을 피했어요. 정수는 당당하게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시댁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시댁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요.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였어요. 정순아, 무슨 일이에요?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안 했어.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제대로. 너를 아내로 대하면서.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야. 정말로. 그럼 어머님한테 가서 내 편 좀 들어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잘못하셨다고. 태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봐요. 아직도 못하잖아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정순아, 저는 이제 어머님도 당신도 무섭지 않아요. 제 인생이 더 소중하거든요.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태수가 문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27년 동안 있었어요. 당신이 놓친 거예요.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딸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워.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너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알았어, 엄마.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40년의 어둠을 지나 이제 비로소 별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정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40년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으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밑반찬 세트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가게 한쪽에는 딸 민지가 찍어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정순의 얼굴이요. 자유로운 얼굴이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 태수와는 결국 이혼했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김정순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작은 집 며느리 윤유진이에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아니, 즐겼어요. 제가 더 사랑받는다는 게 좋았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저를 예전의 언니처럼 대해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할게요. 근데 다시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어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조언 하나 할게요. 빨리 도망쳐요. 저처럼 40년 낭비하지 말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48세.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별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